야, 너 혹시 도가니 검사라고 들어봤어? 영화 도가니 때문에 다시 막 주목받았던 광주 인화 학계 사건 있잖아, 그거. 아, 그 사건 알지? 그때 공판 맡았던 검사가 오늘 우리가 좀 파볼 사람, 이문정 검사야. 검찰 내부에서 꽤 오랫동안 쓴소리를 해온 사람이잖아. 검찰개혁 얘기 나오면 꼭 언급되고. 그치. 우선 그 도가니 검사로 알려진 것부터 그 광주 인화학교 사건 공판 경험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는데 그 글이 기사화되면서 확 알려졌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 글 보니까 소리 없이 울부짖는 농아 피해자들 보면서 느낀 감정을 엄청 생생하게 썼더라. 그리고 이문정 검사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거잖아. 과거사 사건에서의 무죄 구형. 맞다. 그 무죄 구형. 특히 그 민청학년 사건 관련해서 박형규 목사 재심 때 보통 검찰은 그런 재심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형량 요구 안 하거든. 그냥 백지구형이라고 의견 없음. 이게 거의 관행인데. 근데 임 검사가 그걸 깨고 소신껏 무죄를 구형한 거지. 와, 되게 인상 깊다. 근데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 재심 때도 무죄 구형했다가 징계받지 않았어? 정직 4개월인가? 그렇지. 근데 그 징계는 나중에 대법원에서 취소됐어. 취소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야. 이 일 때문에 인사불이익은 계속 받았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 징계가 취소됐는데도? 원래 우수 검사 상도 받고 잘 나갔던 사람인데 동기들보다 승진이 계속 막 2, 3년씩 늦어지고 계속 지방으로만 돌고 부장검사 발령 받았을 때도 이미 후배가 맡았던 자리였다. 이런 말도 있고. 헐. 이런 소신 행동이 검찰 내부의 기수 문화나 상명하복 원칙 같은 거랑 정면으로 부딪힌 거지. 개인의 양심이랑 조직 논리 사이의 긴장, 이걸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야. 아니 근데 대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했는데도 인사불이익이 계속됐다니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냈잖아. 특히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해서. 맞아. 서지영 검사 미투 터졌을 때 거의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선배 검사였고 심지어 본인도 옛날에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고 그랬구나. 그리고 또 그 김홍현 검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2015년에 남부지검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게 김 검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전직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했잖아. 와, 전직 총장까지? 진짜 보통 깡이 아닌데? 그 고발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국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어.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검사로서 자질이 있냐? 이걸 좀 깊게 따져보는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도 올랐었지. 이것도 부당한 심사다. 이런 비판도 많았고 그때 임 검사 지지하는 글 올렸던 동료 검사가 사표 냈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서 복직하는 일도 있었고 와, 진짜 복잡했네. 임 검사 본인도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결국 살아남았지.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게 얼마나 부담되고 위험한 일인지 보여주는 거지, 이런 사례들이. 혹시 검찰 쪽에서 좀 조용히 있으라고 회유나 제안 같은 건 없었을까? 본인이 그런 제안이 2번 있었다고 폭로했어. 인사거래 제안. 한 번은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이 해외 연수랑 부산지검 부장 자리 제안했다는 거고 또 한 번은 조국 전 장관 임명될 때쯤 법무부 간부가 감찰 담당관 자리 주겠다면서 대신 SNS 중단하고 칼럼 쓰지 말고 고발 취하하고 이런 조건을 걸었다는 거야. 헐, 조건을 걸고? 물론 이 폭로에 대해서는 그 윤대진 전 국장이나 당시 같이 있었다는 다른 검사는 그런 제안 없었다. 그냥 덕담 수준이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당사자들 말이 좀 엇갈리긴 해. 내부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건에도 얽히면서 논란이 더 커졌잖아.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말이야. 모해 위증교사 의혹 감찰 맡았다가 주임검사에서 배제되고. 맞아. 그 사건. 그 사건은 핵심이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옛날에 수사팀이 재소자 증인한테 한 전 총리한테 불리하게 증언하라고 위증을 시켰냐 안 시켰냐 이거였거든? 아, 위증교사 여부. 그치. 임 검사는 위증교사가 있었다. 그래서 기소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주임 검사가 바뀌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 아, 근데 그러면서도 언론 인터뷰하고 칼럼 쓰고 책 내서 인쇄 기부하고 활동은 진짜 꾸준히 했네.
맞아. 그래서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의 어떤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한때는 시민들이 막 추천해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고 좋든 싫든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건 확실해. 들어보니까 진짜 파란만장하다. 검찰 내부 문제 지적하고 변화를 막 외쳤는데 그 과정에서 징계받고 조직 내에서 어려움 겪고 그렇지. 이문정 검사 사례를 보면 검찰이라는 그 거대한 조직 내부에 되게 뿌리 깊은 갈등이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권력이랑 원칙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 같은 게 보이잖아. 보여. 단순히 그냥 한 명의 검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권력기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변해야 하는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 내 생각은 어때? 진짜 궁금한데 이런 거대한 조직 안에서 원칙을 지키려는 개인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까지 힘이 있을까? 이게 그냥 한 사람의 힘든 싸움으로 끝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같아. 언젠가는 검찰총장도 하시고 끝까지 가보십시오. 근데 저 혹시 부름이 있을까봐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제가 못할 이유는 그렇죠. 없죠. 없더라고요. 없죠. 네, 네, 그럼요. 없죠. 그럼. 네. 전 논문도 안 썼고요. 논문, 군대, 부동산 문제 없으시죠? 깨끗하죠, 그죠? 그래서 다행이다. 딱 됐네요. 그렇죠. 논문 안 쓰길 잘했다고 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